181페이지. 181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딱 그어놔야 돼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얘하고 얘는 성격이 달라요. 개발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서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개발행위 허가가 있을 때 기반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는 곳. 옥동에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다 들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추가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반실이 부족한데 너무나 현저하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추가로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것. 이런 곳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용적률이 현재 1000%라고 가정할게요. 1000%인데 얘한테도 1000을 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차가 정체되어 있는데 꽉 막혀버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완화시켜야 되겠어요? 네? 강화 적용한다. 강화 또는 완화 그러면 안 되겠죠? 강화 적용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령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법조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몇 개.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령은 이 중에 하나만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건폐율을 강화하는 게 보다 직접적 효력이 있겠어요?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효력이 있겠어요? 이제 건폐율을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적률은 1000이고 건폐율은 8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이라고 합시다. 그냥 100으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폐율을 50으로 강화시켰어요. 이제 반으로 줄었죠? 네, 그럼 100일 때는 10층을 했죠? 1000%. 그럼 50일 때는 20층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의 적체 영상이 해소가 돼야 안 돼? 건폐율이 100일 때는 10층을 했습니다. 1000%를 써서. 근데 건폐율 50% 해가지고 20층을 만들었어. 그럼 정체가 해소가 돼야 안 돼? 여기는 연면이 줄었어, 안 줄었어? 이용자가 줄었어, 안 줄었어? 안 줄었죠? 그럼 뭘 강화시키는 게 보다 더 직접적인 효력이 있겠어요? 뭐를 강화시키는 게 보다 직접적인 효력이 있어? 용적률. 건폐율을 강화해도 용적률을 강화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물론 건폐율을 강화하면 높이 제한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연면적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층이지만 20층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100을 쓰면 10층이지만 50을 쓰면 20층을 할 수 있다 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층수가 20층까지 못 올려 보통은. 그러니까 건폐율을 강화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당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더 직접적인 건 뭐가 더 강제력을 더 많이 가진다. 용적률을 강화하면 이용자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면적이 줄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강화 효과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건폐율도. 근데 더 직접적인 것은 용적률이 더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용적률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제.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에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됐어. 그러면 1000을 주고 있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1000인데 50%가 강화하니까 얼마까지? 500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돼요. 얘만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건폐율 강화 적용한다 이러면 용적률만 50% 공부했는데 틀려서 이러면 안 돼요. 건폐율 용적률 다 강화 적용하는 건데 현재 대통령령 만약에 이제 몇 퍼센트 말 나오면 뭐만 찾아야 돼요? 용적률. 건폐율은 아직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대통령령이 있는 내용이 다를 때는 대통령령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법조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 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을 보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한대. 지자체는 시장 군수도 지자체죠. 근데 이제 시장 군수는 안 되고 시도지사가 발행해요. 만약에 도시개발 채권은 시장 군수가 발행할 수 있다 이러면은 법률만 가지고 따지면 맞는 말인데 대통령령을 봐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틀린 말이 돼요. 그럴 때는 이 두 개가 모순일 때는 대통령령을 내요. 우리 시험에서는 법조문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는 법조문이 별로 안 되니까 이거를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비 한번 봅시다. 도시 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누가 발행한다고?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 지금 뭐 들었지만 나중에 또 자꾸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서 3가지를 암기를 시켜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이제 자,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어디가 대상이다? 주상공. 이하고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반시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 학교, 상하수도 이런 거 중요하죠? 꼭 이거 암기할 거 없어요. 자, 네, 도로가 우리 국토교통부령에는 듣기만 참고 부령에는 저도 이제 이거 안 찾아서 잘 모르는데 상업지역에 여기가 상업지역이면 전체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20%는 도로가 돼야 된다는 도로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는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안 찾아봐 몰라요. 도로율이 있는데 그 법이 정한 도로율보다 20%양 부족하대요. 20% 부족. 남는 게 아니고. 근데 설치가 곤란하대. 이럴 때는 개발 밀도를 규제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학교가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향후 2년 이내에 여기 있는 학교보다 20%양 초과할 것이 예상된대. 상수도 수요 용량이 여기 있는 공급 용량보다 2년 이내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 수요량이. 또는 하수 발생량이 2년 이내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2년 20%가 있고, 20%만 있고, 2년도 있지만, 그냥 여기 나오면, 그냥 20%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하는 정도만 하세요, 그냥. 왜 중요하다 떨어져요, 여기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30%만 제가 강의 안 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20%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냥 20% 나오면 여기서 공부한 거다, 이렇게 짐작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숫자가 15% 이러면 하지도 않을 거면 읽지도 않을 거야 제가.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 시험에 난이도가 상급, 중급, 하급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잘 안 나오는 가끔 나오는 거,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나오는데 어려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가끔 나오는데 어려워. 하지 말아요. 자주 나오는데 어려워.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연습해서 잘 가르치는 게 강사들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쉽게 하느냐, 암기 팁을 잘 주거나 이해시키거나 이런 거, 이제. 중급인데 자주 나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급인데 가끔 나와. 이것도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네, 이건 난이도라고 했구나, 난이도. 자주 나오는 거, 가끔 나오는 거, 잘 안 나오는 거. 근데, 중급인데 자주 나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급인데 자주 나와. 이건 이제. 근데 지금 5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이거 학급인데 가끔 나와. 공부하는데 쉬우면 하는 거죠. 근데 학급인데 어쩌다 나와.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쉬운 걸 할 수. 공법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급인데 가끔 나오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안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얼마나 선택해서 하느냐 문제 있는 거죠. 따로 치면 되는 거고. 어려워도 자주 나오는 걸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어려운 걸 얼마나 쉽게 풀어주느냐 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 문제고, 성의 문제, 성의. 제가 이제 한번 대구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저 하기 전에 교수님이 별명이 저거였대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공포스님. 그냥 책만 읽어주고 나왔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 우리 대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교수님들이 책만 읽어줬어요. 진짜로 앉아갖고. 그래도 알아서 했는데, 공법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책만 읽어주면. 그럼 우리끼리 스터디하지 뭐하러 교수님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가지고 제가 가서 했었는데, 보시면
다시 이제 개발도 관리구역 나오면 뭐 20% 이런 숫자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어려운 숫자가니까 여기 또 나오니까 한다 이겁니다. 자, 아시고. 이거 개발도 관리구역 도지사가 정합니까? 시장군수가 정합니까? 어제부터 공부한 것은 시장군수, 국장도지사가 아니고 개발의 허가 제한하는 것만 국장도지사 나왔고 개발의 허가하는 거,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여기는 개발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치단체, 특방시장, 분수, 도시군이 한다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전에는요 그래도 공법이 어려웠던 건데 뭐 영원히 어려웠어요 그동안 1회부터. 근데 전에 얘가 1번 한 번 나오면 내년에 얘가 나왔어요. 올해 얘가 나왔으면 내년에 얘 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하면 돼 내년에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맨날 맞추는 거 사람들이. 지금은 얘를 내요. 얘는 양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개발도 관리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개잖아, 개. 그죠? 주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하는데 여기다가 개발도 관리구역을 이렇게 정해요. 여기다 이렇게 정하면 여기에는 명칭 옥동 제 몇 지구 개발도 관리구역 명칭 정합니다. 그죠? 명칭. 그리고 어디까지인가 이 범위 정해줘야 되겠죠? 개발도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범위, 면적 범위, 위치 범위, 그리고 여기 강화 어느 만큼 강화하는가 이 범위, 강화 정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에서 정한 것은 변경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변경할 때도 심의하대. 자, 근데 어제 개발의 허가 제한할 때 3년 제한했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하니까 특이하니까 외우라고 했던 거고 심의하에서 한 거는 변경할 때도 심의합니다. 근데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거든요. 보통 경미한 사항.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경미해요. 명칭 같은 것들은 우리 권리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 근데 이거 달랑 3개다 보니까 뭐 변경할 때 명칭을 변경할 때 심의 안 하고 이건 변경할 때 심의한다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것도 명칭 범위는 정할 때나 변경할 때 심의한다 이렇게 하죠. 묶어서 그냥 따라갔어요. 자, 다른 데서는 명칭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약간 이해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칭은 뭐 권리에 영향 안 미치는 건데 이걸 변경하는데 심의를 한단 말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도 관리구역은 별로 말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3개를 정할 때나 변경할 때 심의한다 이렇게 해서 묶어져 갔습니다. 자, 명칭 변경도 뭐다? 심의사항이다. 개발도 관리구역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것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건 좀 이따 한꺼번에 책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별로 양이 안 많아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가 도로인데 얘보다 좁죠? 그래도 정체가 안 될 수도 있죠? 또 이용하는 사람 적으면 정체가 적겠죠? 지금 현재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부족하지 않은데 앞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 어떻게 되면 부족하죠? 여기에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증축.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축. 혹시 이거 아세요? 지금 얘가 얘보다 커졌어 안 커졌어요? 안 커졌죠? 이런 개축이나 재축입니다. 재해로 멸시된 걸 새로 지었는데 종전보다 안 커지면 재축. 내가 때려 부수고 새로 지었는데 종전보다 안 커지면 개축. 커지면 뭐예요? 증축입니다. 커지면 증축이라고요? 커지면 신축입니다. 그냥 둔 상태에서 늘렸잖아요 얘는. 그죠? 얘는 때려 부수고 늘렸죠? 이건 신축, 얘는 증축. 같은 자리에서 옮기는 것은 이전. 자, 보세요. 얘는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증축, 신축했죠? 얘들 때문에, 이 노란 짓을 한 애들 때문에 노란 도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은 이렇게 신축, 또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겁니다. 개축이나
현재 있는 것. 이전 이런 애들은 노란 도로가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부담을 안 준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무슨 행위에 대해서 부담시켜요? 신축, 증축. 예, 이것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그럽니다.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데, 자, 이런 노란색 행위들이 왜 발생하는가 봤더니 이 지역에 행위 제한이 강화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완화될 때 많이 발생합니까? 완화되거나 해제가 된대요. 그럴 때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미리. 안 하면은 나중에 안동시장이 여러분 안정됐어요. 근데 완화 해제됐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했더니 나중에 막 도시가 여기다가 건물 막 닫혔어요. 이제 나중에 도로 추가로 설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미리 지정해서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행위자가 됐을 때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는 것은 지정하여야 한다. 또 이 지역이 안동에서 그동안은 관심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된 게 아닌데 최근에 KT 역사도 들어서면서 완화 해제는 안 됐어요. 네. 작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를 했대요. 그럼 지정해야 돼요. 올해는 여기가 100건이면 120건, 144건. 그 다음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추세를 딴다면. 그래서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20%. 또 하나, 완화 해제되는 건 당연히 지정하는 거고, 완화 해제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특방별별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대요. 작년에. 그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올해도 더 20%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정을 해야 한다.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헷갈리면 일단 20%, 인구 증가율 20%, 개발의 허가 건수 20% 이렇게 하고 여기도 아까 20% 했죠. 그래서 했던 겁니다. 숫자가 다르면 안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 이 노란 거하고 이 하얀 것들은 전부 201제곱미터라고 가정할게요. 200제곱미터 초과인데 내가 200제곱미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200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시험에는 200제곱미터 초과를 200제곱미터 이상 해서 틀리게 안 냅니다. 작년 재작년에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건 돌돌이가 된 거니까 그런 거 대비하면 우리도 돌돌이가 돼요. 200. 근데 그래도 명확히 해야 되니까 내가 201 이렇게 쓸게요. 다 여기서 지붕이 아니고 면적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201 됐어요. 자, 여기도 201.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 200 증축한 사람과 400 신축한 사람 비용을 같이 부담시켜서요? 달리 부담시켜서요? 달리 하겠죠. 그죠? 그 연면적이 작용하게 됩니다. 뭐 공시지가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그 민간 사업자 비용 부담은 100분의 20이에요. 역시 20% 부담시킵니다. 전부 부담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하는데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죠. 얘도 증축 100이고 얘도 증축 100, 200이고 200이죠. 근데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는 숙박시설이고 얘는 주택이야. 그럼 어디서 더 수도 같은 거 하수 같은 거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숙박시설이 더 많이 하겠죠? 그걸 더 곱해줍니다. 그걸 기반시설 유발개수라고, 유발개수. 똑같은 면적도, 비용이 다를 수 있고, 면적이 다르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00. 여기는 얼마 부담해야 되겠어요? 400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겠죠? 얘, 보죠. 얘. 201. 얘는 신축은 했는데, 얘를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럼 400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되겠어요? 200에다 부담시켜야 되겠어요? 200이죠? 여기는 부담 안 시켰잖아. 그죠? 다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 행위로 한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도 또 보고 올 거고요. 아직 건축법 안 보고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들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해될 때 하실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그죠? 안동에 저쪽은 학교가 부족하고 이쪽은 수도가 부족하고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정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냐면 자, 이 지역에서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건 저기하고 중복되고요. 그리고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에 해당돼요. 다른 것들은 여기 해당되고 근데 학교가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대학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죠? 공항 같은 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공항 안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요거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번 이거 외우세요 하고 넘어가면 무책임한 거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나오더라도 근데 요거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이런 말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막 수백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봐야 나중에 섞이니까 요거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여기까지는 도로 넓혔는데 진입도로는 그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넓혀야 되겠죠? 넓혀. 그럼 이거 노란색 행위를 한 사람들이 진입도로 넓히는데 기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맞는 말입니다. 연결수도, 연결하수도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겠죠? 대학은 얘네들 때문에 맞는 건 아니겠죠? 대학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원, 녹지, 폐기물 이거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진입도로, 연결수도, 연결하수도를 포함한다. 이 말은 알면 찾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건 외우는 것들은 별로 고등학교식입니다. 실력이 늘질 않아요. 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 설치 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우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3년이거든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몇 년? 1년 동안 하면 1년 된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효력을 잃게 된다. 내가 이걸 왜 한글로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걸 공부 잘했다 하고 집에 가서 일기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기는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1년. 오늘 일기를 꼭 쓰라. 근데 오늘 와서도 이제 한 7월쯤에 한번 쓰면 되겠죠? 그럼 시험장 갈 때까지 안 까먹겠죠? 지금 쓰면 까먹어요, 이제. 7월. 일기가 뭔지도 까먹습니다, 나중에. 자, 일기 기억하고.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맨 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건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가지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따로 줄 긋지 말고 어제하고 오늘 공부한 것. 국토기획부 맨 마지막 날 한 것은 뭐다? 특별시장 군수다.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녹관농가, 그렇죠. 녹관농자가 아니고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기준, 그죠? 국장. 그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도로율이 부족한 곳, 2년 이내 수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리 의미 같은 거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2년 20% 이런 말 나오면 개발도 관리와 관련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밑에 3번 보니까 대통령령으로는 뭐를 강화 적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현재 용적률. 용적률 얼마까지? 현재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하에서 기반시설의 부족한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다음 페이지. 지정 절차. 여기에 보니까 관리구역의 명칭, 구역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범위 등은 정할 때 심의해야 되고
또 이것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해주겠죠. 자, 명칭 변경도 심의사항이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외의 지역으로서 외의 지역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인데 도로 여기 봤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또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설인데 그냥 순서대로 하지 말고 도로, 학교, 상하수도는 옆에서 봤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5번 하면 여러분 외웁니다. 분명히. 지금. 근데 나중에는 까먹어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제. 의미 없으니까. 근데 연결수를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몇 번 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는 인근 간선 도로부터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학교는 대학은 얘네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겠죠? 대학은 제외한다. 수도나 하수도는 연결수도, 연결하수도를 포함한다.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고 얘가 떠올라지면 옆에 있는 것도 잘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막연히 뭐 1000번, 10,000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00만 번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외워요. 막연히 해가지고는 100만 번 해도 까먹어요. 하나만 하면 안 까먹죠. 하나만 하면.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들이 수천 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히 해서는 안 된다. 자, 183페이지 메뉴에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안동시장이 됐으면 여기에 해당 안 돼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면 지정해야 돼요. 자, 1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자는 어떻게 됐어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행위자니 어떻게 될 때? 완화. 앞에 있는 사유는 생각하지 말고 행위자니 완화 또는 해제되는 거. 3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자치단체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아요? 20%. 그다음에 지정 기준.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축의금 어느 정도입니까? 5만 원대요? 우리 어릴 때도 조금 근데 안다 하면 10만 원씩 됐죠. 근데 이렇게 왜 5만 원 떨어졌습니까? 이게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거죠? 부담되니까 5만 원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저도 친구한테 마당발인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동창 중에서도 막 소식통 이렇게 하는 애들 거죠. 법무사인데 우리 또 아는 선배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친구한테 10만 원 보냈어요. 내가 못 가는데 강의 때문에 못 가니까 조의금 내라 했더니 얘가 5만 원 다시 보냈어 저한테. 왜 그래서 그러니까 5만 원만 냈대. 그래서 왜 5만 원만 내? 임마 그 친한데 그 형하고 했더니 자기들 법무사들도 전부 5만 원밖에 안 낸대요. 그래도 나는 친한데 이 사람 그래갖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데 만나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형 그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부를. 이놈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보냈나. 여기서 중간에 떼먹은 게 아니고 다시 보냈더니 나한테 5만 원을. 10만 원이 이제 부담돼서 그래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0만 이상으로 해야 된다. 10만 원. 10만 이상이 부담이 돼요. 자, 183페이지 맨 위에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얼마 이상을 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자, 10만 원 부담된다. 이거요. 184페이지. 5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집에 가서 오늘 뭘 쓰라고 했어요? 일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이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파란색 6번에 양말에 2번에 있네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시험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건축 행위에 부담시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신축, 증축. 최근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부담시킨다. 그랬는데 개발 행위는 얘보다 더 넓죠? 건축,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부담시키는 아닙니다. 건축 행위 중에서 신축, 증축 행위. 그것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새로 설치된 면적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가 대상 행위로 한다 했습니다. 185페이지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는데 기반시설 유발 개수 오늘 몇 개만 한 5개는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 제가 안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숙박을 몇 박을 하고 가겠습니까? 1박 하고 가요. 1.0. 숙박하면 숙박료를 내야 되죠? 그죠? 숙박료, 의료시설. 숙박시설하고 친한 놈이 있어요. 위락시설이라고. 뒷골목에서 돌아다니는 친구입니다. 불량 애들인데, 근데 둘 중에 누가 위에 있어요? 누가 위에 있어요? 딱 물어보면 여기서 눈치 딱딱 채야 돼, 이건. 논리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물어봐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하고 물어보는 것들은, 예, 내가 이런 것들. 집에 가서 뭐 씁니까? 그럼 일기 이렇게 눈치로 대답합니다. 누가 위에 있어요? 얘가 위에 있지, 위자는 위. 친구 간에도 위가 있어요. 짱이 있고 부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박과 이런 같이 보통 나오는데, 어디가, 특정 용도 제한지고, 그러면 숙박 위락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친구지만 누가 위에 있어요? 위락선. 근데 이제 건축법에도 이걸 알아야 돼요. 숙박설은 영업시설군에 있고, 위락설은 바로 위에 집회시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락설은 숙박에 위에 있고, 숙박하면 숙박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도 시설군이 9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순서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는 의료시설 옆에 노교수야 하는 게 같이 있어요. 노유자, 교육, 수련, 야영장인데 그 건축과에서 공부할 겁니다. 아직 공부 안 한 분들 있는데 여기서는 노교수야가 다른 곳에 있어요. 얘는 0.9고 얘는 0.7입니다. 숫자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시설과 노유자실은 기반시설 유발시설 같다. 이것만 공부한 사람들은 같이 있으니까 같은가 보다. 다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0.7이 많은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원래 이제 단독 공동 업무는 이거 밑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단독 공동 업무. 주거 업무시설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노교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법, 건축법도 공부하고 왔다 갔다. 지금 뭐 외우려 하지 말고 몇 개는 오늘 외워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몇 번 들으면 돼요. 이렇지 않고 숫자 뭐 뒤집어쓰기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까먹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건축법에는 숙박시설이 영업시설군이고 그때 교생주동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숙박 위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숙박 위에 1, 2위가 있어요. 1, 2위가 있어요. 1, 2위. 1종근생, 2종근생. 그리고 여기 이제 관광 휴게실에 있는데 최근에 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1.9인데 버리고 이거 오히려 이제 0.8을 공부해야 돼요. 방송 통신시설. 한번 이제 지금 본 거 외우려 하지 말고 몇 번 하면 외워질 수 있어요. 계속 다니면 결석하면 안 되고. 제가 몇 박 한다고 했어요? 1박. 1.0. 1.0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숙박하면 뭘 내야 돼? 숙박료, 의료시설 밑에 있고. 노교수야가 여기 있었는데 건축법은 여기 보니까 노교수야 해가지고 더 아래에 있습니다. 0.7. 그리고 주택이 있고요. 얘보다 위에 미락이 있죠? 그리고 이게 건축법에는 근린생활시설 밑에 있는데 여기는 위로 가서 1생, 2생. 1, 2위가 있다. 1, 2. 관광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0.8의 방송통신사. 예. 이게 중요해졌어요. 어떤 애가 인터넷 보니까 임창정이 너무 부럽대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대요? 장동건으로 태어나고 싶대요. 임창정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놓고 다시 태어나면 장동건으로 태어나고 싶대. 임창정 같은 애들은 팔방미인이라고. 팔방미인. 방송에 누가 나와요? 방송에는 팔방미인들이 나옵니다. 0.8이에요. 방송통신은 0.8 팔방미인. 나중에 이런 숫자를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순서를 물어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숫자 같이 한번 외우려고 한번. 자, 그럼 네모안에 봅시다. 이제 네모안에 숙박시설 찾아보세요. 숙박시설 15번에 있네요. 숙박시설. 그냥 앞에서부터 외우지 말고 이 정도 하면 거의 걸립니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공장이 한 30개 있는데 공장만 물어보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틀려야 돼, 그것은. 숙박시설. 그다음에 숙박료 찾아보세요. 9번에 있네요. 의료시설, 의료시설. 팔방미인 찾아보세요. 팔방미인. 0.8. 방송통시설. 몇 번에 있어요? 24번에 있네요. 노교수야 찾아보세요. 노교수야. 노유자. 노유자는 11번에 있고. 교는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 10번에 있고. 10번. 수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12번에 있고. 야는 야영장시설 29번에 있고. 빠졌네. 29번이 야영장입니다. 얘는 안 써놨네. 이 야영장시설은 수련실에서 하도 불이 나니까 야영장시설을 특별히 관리하려고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한 3년 전쯤에 들어왔는데 29번 야영장시설. 없으면 꼭 굳이 안 써도 돼요. 다음에 1번 단독주택도 0.7. 공동주택도 0.7. 그렇습니다. 다음에 업무시설 어디서가 14번에 이것도 0.7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몇 개가 저절로 외워지니까 지금 억지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숙박 위에 1, 2가 있다고 했죠? 일종근생 어디 있습니까? 일종근생 3번에 있죠? 1.3. 그 다음에 1, 2위 했어요. 이종근생은 1.6으로 몇 번에 있어요? 번호? 4번에 있습니까? 4번. 밀학설은 2.1인데 어디 있어요? 밀학설 16번에 있네요. 연물을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데 공장이 한 2, 30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제 보통 다른 시험 같으면 맨 꼭대기 맨 밑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안 물어봐요. 여기 있는 걸 내요. 여기 있는 걸 틀리라고. 종이 공장이 있고 담배 공장이 있는데 뭐가 더 유발일수가 크겠어요? 누가 더 더럽죠? 더러운 게 누구예요? 더러운 잘 씻어요, 안 씻어요? 깨끗한 을 잘 씻죠? 얘는 2.5고 얘는 0.3이고 얘가 제일 낮아요. 왜 그런가 내가 몰라. 그냥 농담. 종이는 깨끗하니까 많이 씻고 담배는 더러우니까 덜 씻는다 해가지고 한번 하면은 이게 나오면 딱 거저먹기인데 나랑 공부한 사람들은 안 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했습니다. 공장이 수십 가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 막 딱 눈에 탁 띄는 건 안 내요. 이제 틀리는 걸 냅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해놓으면은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맞출 확률이 70%는 될 겁니다. 뭐 엉뚱한 거 내면 저도 못 맞추니까 공장 같은 거 이런 건 막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뭐 공장 이름도 다 못 외워요. 그런 거 내면은 이제 못 찾아요. 이제 자, 이 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을 바로 들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지금 공부한 거 복습한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복습해도 여러분들 또 까먹으실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두 번 들으면 낫죠. 그래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누가 정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대상합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지정해야 되는 필수 시설 있죠?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을 때 완화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개발의 허가 건수가 어쩌고저쩌고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인구 증가율이 어쩌고저쩌고 얼마 이상 높아요? 20%. 물론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근데 너무 어려운 말들은 정밀하게 분석하지 말고 나는 강의할 때 들으시고 그냥 편하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지정해야 된다. 개발도 관리역을 정하게 되면 건폐료나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죠? 강화 적용하는데 만약에 용적률 하면 숫자가 나오면 얼마를 찾아야 돼요? 50% 강화 적용한다 하는 거 기본적인 틀이고요. 여기 조금 더 이제 추가할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단독 문제 안 나오고 얘랑 묶어서 나오거나 얘만 단독 문제 나옵니다. 양이 적으니까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학은 필요 없었죠? 진입도로 필요하죠?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필요하죠? 말고 이제 공원이라든가 녹지, 폐기물 처리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인데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가?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년 안에?
1년. 그래서 내가 귀찮지만 기반시설 설치기에 이렇게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이렇게 읽으라고.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여기서 무슨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그럼 그 면적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시키고 조금 전에 공부한 유발기수도 곱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데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 면적에 대해서 부담시키는데 혹시라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 하는 거죠. 신축 행위. 그래서 말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들 의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개가 아니잖아요. 얘는 개지만 얘는 개가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거 이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금 할 텐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데 제가 체크 안 했지만 나중에만 해도 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도로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내면 안 될까요? 되겠죠? 그걸 물납이라고 해요. 물납. 물건으로 돈 대신에 낸다 해서 물납할 수 있다.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부담되면 연기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2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숫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발 개수 지금 봤는데 숙박시설이 1.0이죠. 그 다음에 숙박료, 의료시설, 노교수양은 아래로 더 내려갔고요. 노교수양 8방미인 0점짜리 방송통신이었습니다. 숙박에 1, 2위가 있다 그랬죠. 일학설, 이종생, 일종생. 숫자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순서를 물어봤어요. 순서.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얘네들 같은 것이 아닌데 같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분 쉬셨다가 이런데 도시할법 보도록 하죠.